선언문.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계엄에 대해 수많은 국민들이 의문과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수의 국민들이 그 내막을 깨닫게 됐습니다. 특히 야당의 입법 독주와 부패한 사법부, 왜곡된 언론의 실태가 드러났으며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와 법치를 흔드는 반국가 세력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반국가 세력으로 인해 큰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야당의 탄핵 독주, 입법 독재. 야당은 입법부의 권한을 남용해 삼권 분립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도 하기 이전부터 탄핵으로 겁박했으며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을 남발했습니다. 야당은 검사, 검찰총장, 행안부 장관, 감사원장,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결국 대통령마저 탄핵시켰으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야당의 계속된 탄핵 폭주로 인해 국정은 마비되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경찰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시켰으며 동해가스전 예산 삭감, 마약 수사 예산 삭감, 청년 일자리 지원과 저출산 대책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야당의 입법 그 어디에도 국가, 국민, 그리고 청년은 없습니다. 또한 중국인이 드론으로 주요 군시설과 국정원을 촬영하는 일이 발생하고 북한의 불법 핵무장, 오물풍선 살포 등의 직접적인 국가 위협이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고 되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시켰습니다. 심지어 야당은 가짜뉴스 검열이라는 이름 하에 카카오톡 내용 검열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를 완벽히 철저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전체주의적인 법안을 발의하는 야당이 꿈꾸는 국가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 부패한 사법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진실을 알려야 하는 사법부가 법치주의라는 절대적인 기준은 저버리고 특정 이권 세력을 대변하는 정치 이권 카르텔로 변질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판사 중 3%에 불과한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가 대한민국 사법부 주요 요직을 모두 꿰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그 정치 편향성으로 인해 사법부는 더 이상 정직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하염없이 늘어지는 데 반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국민들이 판단하고 재판 내용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단 한 차례의 수사도 받지 않는 성역이 되었으며 계속되는 선관위의 내부 은폐와 부실한 선거관리 그리고 조사 비협조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공정성과 선거 신뢰성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왜곡된 언론.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마땅히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언론은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기울어지고 한쪽으로만 치우쳐져서 편향된 보도만 쏟아내면서 국민을 현혹하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들은 진실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우 여러분,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와 공정과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물려준 우리의 선조들의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의 위기 순간마다 우리 선조들께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지금이 바로 우리가 우리 조국을 위해 헌신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학우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자유를 수호하는 외성이들 대표 서대권. 다음 발언에 앞서서 먼저 구호제창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를 하면은 뒤에 마지막 문장, 마지막 단어만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과 국민을 깨운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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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는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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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는 국민과 청년의 목소리를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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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연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외교학과 18학번 서대곤입니다.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오늘로 87일이 되었습니다. 계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 부정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께서도 계엄의 의문을 표하셨습니다. 그러나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 즉 반국가 세력은 계엄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악용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으며 국민들을 선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통령의 계엄에는 이유가 있으며 뜻이 있다는 것을 청년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점차 깨닫고 있습니다. 계엄 직후부터 지금까지 야당은 계엄에 대해 대통령의 내란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계엄군은 최소한의 병력으로 실무장도 하지 않은 채 국회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와 질서 유지로 그 임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병력을 투입시키지 2시간 만에 철수를 시켰습니다. 과연 2시간짜리 내란이 가능한지 그것 또한 의문입니다. 심지어 부상을 당한 군인은 존재할지 몰라도 부상당한 민간인과 부상당한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대통령이 정권을 영원히 장악하기 위해 독재를 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국민들을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령은 청년들의 눈을 뜨게 한 계몽령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탄핵 여론몰이를 일삼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산 폭거, 입법 폭주로 국정을 완벽히 마비시켰으며 국민들을 철저히 분열시켰습니다. 그래놓고는 이 만행들에 대해서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뻔뻔하게 변명했습니다. 국정마비가 언제부터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이었습니까? 국민선동이 언제부터 입법부의 권한이었습니까? 전체주의 법안 발의가 언제부터 입법부의 권한이었습니까? 이들은 정부 출범 이전부터 탄핵으로 정부를 겁박해왔으며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무려 29차례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심지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시켰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직무정지당한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탄핵시키기까지 했으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한 대행의 대행까지도 탄핵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야당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야당의 존재 이유는 탄핵 말고는 없습니까? 국정마비 말고는 없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입법부의 권한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가 행정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이 그 잘난 입법부의 역할입니까? 야당의 목표 중 국가와 국민과 국익이 있긴 합니까? 만약 야당의 존재 이유에 국가, 국민, 국익 이 중 단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절대 지금처럼 국정을 마비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어 야당은 내란죄를 사유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 하고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슬쩍 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보기에도 정당하지 않기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만약 내란죄를 묻는다면은 2시간 반 만에 계엄을 갈무리 지은 대통령과 2년 반 동안 수많은 탄핵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마비시킨 야당 중 어디에 묻는 것이 정당합니까? 야당은 예산 폭거도 자행했습니다. 이 반국가 세력들은 2025년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그 예산안을 통해
대통령 특활비 전액 삭감, 검찰 특경비 전액 삭감, 경찰 치안 활동비 전액 삭감, 군인 초급 간부 예산 전액 삭감, 청년 일자리 예산 삭감, 청년 취업 예산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놓고는 본인들의 월급은 또 인상을 시켰습니다. 정부의 주요 예산과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한 예산을 모두 삭감시켜놓고 본인들의 월급만 떡하니 올린 이들에게 양심이 있긴 합니까? 없습니다. 대통령의 손발을 모두 잘라놓은 당신들이 계엄이 불합리하다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양심이 없는 야당의 반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은 입법 폭주로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끌어가려 했습니다. 민생지원금, 청년기본소득, 양곡법, 노란봉투법, 금투세, 카카오톡, 유튜브 검열, 대통령 경호처 폐지, 국보법 폐지, 간첩법 개정 반대, 4대 개혁 반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안을 모두 반대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공산주의적인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간첩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안 됩니다. 당신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의 법안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부합하는 법안이라고는 절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토록 꿈꾸는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이 모두 박탈당한 국가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중국과 북한입니다. 그 땅에 꿈이 있습니까? 그 땅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민들이 미래를 바라봅니까? 자유가 사라진 땅에는 절망만이 자리할 뿐입니다. 야당만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 역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법부는 부패했습니다. 사법부의 부패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의는 무너졌으며 진실은 묻히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지켜야 하는 법은 왜곡되어 특정 집단만을 위한 편법으로 전락했습니다.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서부터는 여과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어떻게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한단 말입니까? 또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거했는데 지금의 심판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를 알고 이들은 영장 쇼핑을 다니면서 어거지로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중국이 원하는 대로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의 수사는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습니다. 되려 재판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 제주 간첩단 간첩들은 심판을 받기는커녕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길거리를 자유롭게 다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간첩을 잡고자 하는 대통령은 부인조차 만나지 못하게 막으면서 대통령을 잡자는 간첩들은 처벌은커녕 길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일을 졸속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과정을 모르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까? 국민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제 아무리 손으로 태양을 막아도 닭의 모가지를 비틀더라도 당신들이 국민의 눈을 가릴지라도 해는 떠오르고 아침은 밝으며 국민들은 두 눈으로 당신들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끝으로 청년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오늘을 딛고 살겠지만 우리의 결국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들은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 청년이 있습니까? 박구영 전 민주당 교육연구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야지. 그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야지. 이것이 교육연수원장이 한 말입니다. 진성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이 미래가 부정적이라고 할 때 나아갈 길은 혁명가이거나 마약쟁이라 청년을 위한 예산을 모두 깎고 다음 세대는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야겠다고 말하고
청년들을 향해서는 마약쟁이라고 하는 그들이 과연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은 거짓과 선동으로 쌓아온 본인들의 모래탑을 지키기 위해 청년들을 짓밟고 농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청년 지원금처럼 일종의 사료를 통해 청년들을 사육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일하는 거 힘듭니다. 귀찮고 하기 싫은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또한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지켜 마땅한 그 자유를 한낱 그 무력함과 귀찮음과 두려움 따위에 팔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돈을 받는다면은 당장은 좋고 당장은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에게 100배 200배의 빚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진실과 거짓을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반드시 분별해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부와 위대한 선조들의 정신과 자유를 위한 그 고결한 희생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당신들께서는 자유가 없으셨기에 후대인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하고자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을 견디셨으며 피와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의 가치를 알기에, 당신들의 그 희생의 가치를 알기에 이 자유를 그 어느 것과도 맞바꿀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자유 위에 세워졌으며 자유를 위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를 기억해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으로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는 저 반국가 세력이 맞서서 대한민국의 가치인 자유와 정의와 공의 그리고 희생을 반드시 보존하고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한다. 외국어 대 화이팅! 멋지다! 너무 잘해! 부산 오늘 이 자리에 자리해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은 되게 짧게 컴팩트하게만 준비를 해서 마지막으로 저희 다 함께 구호제창하고 그리고 애국가 1절 부르고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검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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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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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사법부는 정의를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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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와 입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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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애국가 1절 함께 제창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화이팅! 마지막으로 내일 3일절이니까 대한민국 만세 한번 하고 가도록 할 텐데요. 가시기 전에 당부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저희랑 의견이 다른 학생들이 일부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해산했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양팀장님 박수를 보냅시다. 너무 멋지다. 학생들을 이렇게 응원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서 진정한 애국자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하면 내일 3일절이니까 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 하면은 만세 한번 삼창하고 다 같이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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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이제 또 한 가지 제안이 들어와서 근데 생각보다 제가 깜빡했네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교내에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다른 학교에서는 다 불화가 났는데 총장님께서 오늘 이 교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총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 시설 어쨌든 허락해 주신 학교 교직원분들도 계십니다. 이 교직원분들께도 정말 박수! 감사드리고 박수! 그래서 여기 저희 안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우리 경찰분들도 계신데 경찰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렸으면 좋겠어요. 잘한다. 감사합니다. 잘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